질병을 이기는 니체의 긍정. 아픈 몸도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느낌을요. 자려고 누우면 어딘가가 욱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 고통을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혹시 이 질문 혼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 다녀왔을 때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하고 주변에는 멀쩡해 보이는 분들도 가득한데 나 혼자만 이 몸뚱이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 저는 없애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 그는 평생을 극심한 편두통과 유장병, 시력저하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지금 이 순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토록 날카롭게 와 닿을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르 파티. 고통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즉,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의, 운명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 내 운명이니까 그냥 참고 살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포용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왜 짜증이 날까요? 비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는 것도, 강을 채우는 것도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병에 걸렸나? 라고 원망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병을 적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싸워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이물질로.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통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 왜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있을까요? 단순한 의지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선언입니다. 병이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그 병은 이미 내 일부가 된 것입니다. 내 역사의 일부, 내 강함의 재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병은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영혼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하는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게 합니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호등은 잠깐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픈 지금 여러분은 신호등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다시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유보맨시입니다. 질병 위로 솟구치는 인간입니다. 초인, 또 다른 니체의 핵심 개념입니다. 초인, 뭔가 만화 속 슈퍼 히어로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니체가 말한 초인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사람, 그것이 초인입니다. 어제의 내 한계를 오늘 넘어서는 사람,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체는 평생, 그야말로 평생 아팠습니다. 9살 때부터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장경련과 구토가 반복되었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책을 읽을 수조차 없는 날이 많았고 강한 빛만 봐도 두통이 폭발했습니다. 그 몸으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비극의 탄생, 인류 철학사를 바꾼 저작들을 그 고통 속에서 써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병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병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고통이 렌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 몸이 멈추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픈 침대 위에서 이 질문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로 가는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육체가 무릎을 꿇을 때 정신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건강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건강.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원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 것, 아무데도 안 아픈 것. 그런데 니체는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사실 가장 취약한 사람일 수 있다. 충격적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아이는 넘어지는 법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처음 크게 넘어졌을 때 가장 크게 다치게 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짜 고통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 마주하는 고통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안에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지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니체는 이것을 두고 위대한 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아픔을 통과해온 사람이 갖게 되는 삶에 대한 깊은 환희와 통찰.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여러분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발현되지 않은 깊이를 끌어내려 온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가 혹시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진 않으셨는지요? 니체의 초인. 그런 말이 지금 내 무릎 통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픈 날 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근데 그 덕에 종일 누워서 내가 요즘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생각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고통의 승화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만드는 것. 내 이야기, 내 기록, 내 성장의 흔적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시죠? 그는 정신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아팠던 순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을 탄생했습니다.
고통은 재료였습니다. 예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재료입니다. 지금 이 아픔이 내년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누군가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말이 15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도 내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